네, 약간 여담 겸해서 이제 시작을 하자면 원래 임페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걸 저희가 많이 쓰죠. 그게 사실 뭐냐면은 트레이닝 그 로스를 줄이는 거를 멋진 말로 임페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임페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인베리언트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걸 제안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논문이 인용수가 차이가 높고 엄청 랜드마크적인 논문이에요. 근데 아무런 컨퍼런스에도 내지 않고 아카이브에만 제출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간 눈치는 그런 해를 만한. 연구자가 만들었다. 이분이 또 놀라운 게 그 WGN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네. theoretical machine learning study에서 웨셔스타인 겐에 대해서 잠시 한번 그 소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논문 저자와 동일한 분야가 네, 그래서 컨트리뷰션 얘기를 하면은 데이터 바이어스가 존재할 때 좋은 코릴레이션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코릴레이션이 뭐냐면 사실 좋은 릴레이션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맨 처음에 드는 예시가 저희 프랑스의 몰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낙타하고 말 얘기를 하고 낙타하고 소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배경에 이제 푸른 초원일 때가 많고 낙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막일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제 낙타하고 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소가 만약에 사막에 있어도 소라고 이제 클래시파이를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커저럴 릴레이션을 포착해내는 것을 좋은 코렐레이션이라고 일단 인투이션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 바이어스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낙타는 데설트에 있는 그런 환경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소는 이제 큰 초원에 있는 그런 환경이 많겠죠. 그런 걸 이제 데이터 바이어스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로 언급할 만한 건 없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선 이제 인베리언트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을 제안을 하지만 원래는 임페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테스트 로스를 감소시키는 트레이닝 방법을 우리가 이제 ERM이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이제 모티베이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좋은 코릴레이션을 학습을 하는 게 왜 어렵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티베이션을 언급하고 하면 먼저 이제 environment가 있습니다. environment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 제너레이팅 하는 그 펑션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화라는 그 네이블을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일단 실제로 소와 낙타라는 그 소의 이미지 또는 이제 오브젝트가 소 또는 낙타로 주어지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오브젝트에 의해서 레이블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또 재밌게도 이 소나 낙타에 의해서 또 백그라운드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 픽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소와 낙타의 이제 이미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서 뭐가 되냐면 이제 이미지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옵서브를 한 거는 이제 이 소와 낙타의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에 또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에게 옵서버블한 X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딕트를 해야 되는 Y가 있는데, 이 녀석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environment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방금 예시처럼 소에서 어 이제 소 또는 낙타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또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어떤 인바이런먼트에서는 소에서는 초록색으로 또는 낙타에서는 데절트로 이어지는 인바이런먼트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인바이런먼트에서는 낙타가 이제 초원의 그 대응이 되는 그런 인바이런먼트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SCM 저희가 커널 그 그래프에서 얘기를 하는 SCM은 고정을 한 상태에서
모든 인터ven션의 집합을 인바이러먼트다라고 포멀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인터벤션이 정해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샘플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데이터셋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럼 어떤 인바이러먼트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셋의 디스크리뷰션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이제 모델의 역할은 어떤 X 밸리어를 받아서 Y를 프리딕트를 하는 게 이제 모델의 역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줄여나가는 문제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리스크 펑션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폭스 엔트로피 로스나 아니면 MSE 로스에 대응하는 게 이제 이 리스크에 해당을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 목표로 하는 바 중에 하나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리스크를 줄이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의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모든 인바이러먼트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예시 같은 경우에는 소부에서 낙하로 이어지는 백그라운드로 이루어지는 이런 그 또 그래프에 대해서 수많은 인터벤션이 주어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학습을 하는 그 인바이러먼트는 어떤 인바이러먼트냐면 이제 소가 초원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이제 낙하는 사막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인바이러먼트에서 학습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의 인바이러먼트는 또 어떤 애도 있을 거냐면 수가 이제 사막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낙타는 그 초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인바이러먼트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도 퍼포먼스가 얼마나 측정이 되느냐 이게 이제 OOD 리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이 포멀한 예시입니다. 인베리언트 코릴레이션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하게 될 텐데 주어진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X1은 임의의 이제 가우시안으로 인풋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우리가 이제 프리딕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프리딕트를 해야 되는 Y는 X1에다가 이제 어떤 랜덤 노이즈를 더해주는 것이 이제 Y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X1에서 이제 Y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과 이제 이 관계만 봤을 때는 Y라는 이펙트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X1이라는 플러스만 알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부착을 하기 위해서는 X1으로만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저희에게 주어진 데이터는 X2도 있게 됩니다. 근데 X2는 어떤 데이터냐면 Y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Y로부터 X2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거에 아날로지가 되냐면 X1은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낙타나 소가 되는 거고요. 소라는 오브젝트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럼 그거에 의해서 오브젝트 이미지가 되게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레이블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실제로 낙타나 소의 레이블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낙타와 소는 그 낙타랑 소는 어떤 것과 강한 코릴레이션을 가지게 되냐면 이제 백그라운드와 강한 코릴레이션을 가지게 되죠. 또는 이제 나타나는 게 주어지면은 자동적으로 그 백그라운드는 뭐 대절지로 주어진다든지 그런 이제 Y로부터 이어지는 또 하나의 관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포멀라이즈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트레이닝하는 인바이러먼트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그마 1, 시그마 2인데 제가 전체를 못합니다. 첫 번째 이 시그마 같은 경우, 아니네요. 이 시그마가 두 개가 동일한 게 없고요. 인바이러먼트 첫 번째는 이 시그마 제곱이, 그러니까 이제 베리언스가 10인 상황이고, 두 번째 인바이러먼트는 이 시그마 제곱이, 또는 베리언스가 20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될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을 생각할 건데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오른쪽처럼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이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저희 만약에 X1만 저희가 보고 리그레션을 시키게 되면은 알파 1이 이제 코에피션트 1이 되고 이제 알파 2는 제로로 나오게 되고 또는 이제 X2만을 리그레션 그 밸리어별로 취급을 하게 되면은 알파 1은 무시를 하게 되고 뭐 알파 2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에피션트가 그 인버스를 통해서 무어 플러스 인버스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겠죠. 또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주어진 인풋 전체를 활용을 해서 리그레션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알파 x1만을 이제 리그레션 베리어블로 주게 될 경우에는 이 코이피션트 또는 이제 모델 파라미터가 인바이러먼트에 의존하지 않는 파라미터가 나오게 되는데 x2가 이제 리그레션 베리어블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인바이러먼트의 시그마가 이제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코이피션트 또는 이제 모델 파라미터의 변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은 어떤 인바이러먼트가 모델 파라미터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이 영향을 주지 않는 또는 이제 모델 인바이러먼트 인베리언트한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해서 이제 인베리언트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표현으로 그걸 목표화하게 되게 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거는, 여기서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케이스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첫 번째 있는 케이스가 우리가 바람직한 거고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학습을 할 때는 또는 이제 empirical risk minimization으로 통해 학습을 할 경우에는 X1, X2를 통해서 둘 다 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런 케이스가 가장 Y에 대한 그 프리딕티브 파워가 있겠죠. 왜냐면은 코렐레이션이 어쨌든 있는 그 녀석들을 통해서 이제 Y를 예측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X1에 대해서만 리그레션을 할 경우에는 모델이 이제 인바이러먼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잠시만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X1, X2를 가지고 또 새로운 인바이러먼트에서의 예측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다시 데이터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시그마 제곱을 뭐 0.1로 두는 이런 인바이러먼트도 있을 수 있게 될 거고 또는 시그마 제곱을 이제 뭐 100으로 주어지는 인바이러먼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기서 이 인바이러먼트가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X1만을 통해서 Y를 예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인바이러먼트와 그 코이피션트, 옵티멀한 코이피션트가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인바이러먼트에 변화하지 않는 코에피션트라는 거는 사실 인바이러먼트가 변화하더라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예측을 해도 된다는 뜻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X1과 X2 둘 다 활용을 해서 Y를 예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옵티멀한 코에피션트가 계속 바뀌게 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옵티멀한 그 코에피션트를 학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인바이러먼트로 옮겨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서브 옵티멀한 그 프레딕션을 해주게 된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그, 때문에 네, 말씀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지금 X1은 아까 전에 소랑 낙타고 X2가 사막과 초원인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가 제가 삐딱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라벨을, 그러니까 초원에 있는 소의 라벨을 소라고 주는 게 아니라 초원에 있는 소라고 라벨을 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X1과 X2를 같이 고려한 라벨을 줘야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미지 상에 어떤 부분만 너가 맞춰라라고 강제를 시키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하고자 뭐 하는 게, 예. 삐끗하신 지적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네. 맞는 부분이 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레이블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X1과 X2가 둘 다 이제 레이블에 기여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되는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팅 그 펑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또는 저희가 이제 스트럭처럴 커설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근데 사실 저희의 일반적인 그 뭐랄까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레이블이 그거에 뭔가 인과관계를 받아서, 픽셀의 인과를 받아서 레이블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레이블 X1 자체가
다른 그런 픽셀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스퓨리어스 코릴레이션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의 이그샘플로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서 Y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Y가 그 X1 그 오브젝트에다가 그냥 가우시안 지금 더 하는 거잖아요. 모의적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헷갈리는 게 그러면 이제 원래 소량 나타에서는 0이랑 1로 뭐 각각 라벨링이 되어 있을 건데 지금 Y가 좀 컨티뉴어스하게 라벨링을 하는 여기는 지금 이제 컨티뉴어스 리그레션인 상황인 거죠. 제가 소와 낙타 그 예시가 가장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그걸로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 예시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x1은 뭔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겠죠. x축 위에. 그다음에 이제 y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뭔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 그 이런 거 뭔가 많이 본 적 있잖아요. 뭔가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이제 x2는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냐면 y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렵네요. x2가 만들어져야 되고 x는 어쨌든 이 y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녀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프레딕티브 텀으로 생각을 한다면 x2가 x1에 비해서 큰가요? 네, 더 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측을 할 때는 y를 통해 그 x1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인과관계에 의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그 X2가 X1한테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맞죠. 어, 그 기존에 그냥 소량 나타도 그런 백그라운드가 그냥 오브젝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다시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 아까 비행신 거에서는 X1이랑 X2가 이제 서로 영향이 없는 듯하게 이제 그래서 X1과 X2가 이거요? 아, 이러면 연관관계가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왜냐면 서들 그래프가 이렇게 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컨셉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디테일이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학습 패러다임은 임페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냥 냅다 줄여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X1과 X2를 둘 다 리그레션 베리어블로 사용을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여러 다른 그 방법론들이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할 텐데 요약을 하자면 이 ERM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하는 이 인베니언트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어, 이 정의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일단 말로 요약을 한 것부터 보죠. find data representation 어떤 representation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representation이 어떤 representation이냐면 옵티멀 클래시파이어가 모든 environment에 대해서 동일한 그런 representation을 찾게 돼요. 이걸 생각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만약에 옵티멀 클래시파이어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옵티멀 클래시파이어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인바이러먼트에 따라서 그 녀석의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동일한 케이스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나 낙타 예시를 계속 돌아보도록 할게요. 소 낙타와 이제 백그라운드 또 이제 표현과 그다음에 이제 데절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이미지 예시로 쳤을 때는 소 플러스 그린이나 아니면 낙타 플러스 그린을 생각을 해보면 레진을 통과를 시켰을 때 당연히 이 녀석의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H1, H2라고 하겠습니다. H1과 H2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옵티멀 클래시파이어 어떤 W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상황에서의 인버런스 1과 그다음 여기서의 인버런스 2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각각 인버런스 1에서의 옵티멀 클래시파이어와
environment 2에서의 옵티멀 클래시파이어가 다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녀석 둘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동일하게 된다면 그 이제 그린 그린이 그 백그라운드에 있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게 해야 소의 데설트 소에 그린이 있거나 아니면 소가 데설트에 있거나 둘 다 레프레젠테이션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그거를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받아서 인풋으로 받아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 이 클래시파이어 W도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인베리언트한 그런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멀하게 정리를 하면요. 어떤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 함수 파이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파이는 이제 프레딕터 W에 의해서 클래시파이어 W에 의해서 프레딕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인바이러먼트가 달라지더라도 어떤 옵티멀 클래시파이어 W는 여전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잠깐 안 읽히는데 classifier W는 simultaneously optimal for all environments. 그러니까 이제 어떤 optimal classifier W는 모든 environment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항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임의의 environment에서의 그 optimal한 classifier W를 뽑아내는 거고요. 그런데 이 W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optimal classifier W가 새로운 environment에서의 옵티멀한 클래시파이어 그룹에 속초에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옵티멀 클래시파이어가 동일한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그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이렇게 뒤쪽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인베리언트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구체적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유도 과정이 조금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아, 모든 인바이러먼트에서 옵티멀한 값을 가지도록 각제한 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인베리언스, 코저리티, 그다음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시 세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포멀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커널 저희의 이제 세팅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연구에서 지적을 하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존의 저희의 데이터에 대한 가정은 무엇이었냐면 그 X의 디스트리뷰션이 IID 샘플링이 된다는 이런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하는 것은 각종 인바이러먼트가 존재를 하고 이 인바이러먼트가 모든 이제 레이턴스 배력을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이 인바이러먼트가 정해진 상황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뭐랄까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바이러먼트에 따른 그 데이터 제너레이팅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고 그거에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로 이제 커설리 그 스트럭처럴 커설 모델 또는 이제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커설 모델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포멀하게 그 정의를 몇 개 제안을 하는데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잘 정의되기 위해서 밸리데이트 인터벤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인터벤션을 다양하게 시도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인터벤션을 노이즈 레벨의 인터벤션으로 수학적인 내용이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저희가 방금 제안을 했었던 이 인베리언트 리스크 매니마이제이션이 어떻게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얘기가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이겠죠.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이어지느냐라는 질문은 조금 판단해서 얘기를 하면은 트레이닝 인바이러먼트에서의 인베리언스가 언제 그 모든 인바이러먼트에서의 인베리언스를 보장을 하는가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충분히 다양한 environment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environment가 어떤 가정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다양한 environment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environment끼리 environment 1 또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environment D에 아래 이제 자유도를 가지는 이런 environment들이 있을 텐데 새로운 environment 또 뭔가 프라임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environment 프라임이 기존의 environment의 뭔가 리니어한 그런 음, 서메이션으로 environment 프라임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녀석을 이런 environment에 대해서는 이런 걸 보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구체적으로 그 형태를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납득이 되진 않았어요. 약간 수학적인 세팅에서만 성립하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제너럴 포지션 인바이러먼트가 방금 말씀을 드린 그 알게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이 environment들에서 새로운 environment를 리니어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 가정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정이 체인에서의 그 자유도 R이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의 자유도에 비해서 커야 된다 이런 가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의 자유도는 그 피처 다이멘션에 대응하기 때문에 뭐 한 512 정도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인바이러먼트의 자유도는 앞에서 예를 든 걸로 생각을 하면은 소와 낙타 그 다음에 이제 어, 데설트와 그린, 초원 이 정도의 자유도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는 이 인바이러먼트의 자유도가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의 자유도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학적인 뭔가 포멀리즘을 위해서 도입을 한 가정이지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좀 중요한 논문인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의 representation의 자유도가 실제 environment의 자유도보다 훨씬 더 큰 상황에서도 이 invariant risk minimization이라는 regularization 첨이 잘 작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두 가지에 대해서 해주는데요. 첫 번째, 그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거는 이 invariant risk minimization regularization OD generalization을 실제로 도와주게 하는가 라는 걸 보이게 되는데 도와주게 한다고 합니다. 뭐, 근데 결과는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가지고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 인베리언스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인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에러가 뭐 적다 그런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커서 에러 파트가 이제 제일 핵심적인 그런 생각을 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컬러드 엠니스트라는 그런 데이터셋도 있는데 이 컬러드 엠니스트는 무엇이냐면은 이 숫자를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5라는 녀석이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도 있지만 파란색 5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초록색 5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실제 레이블은 5라는 레이블로 별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쉐입과 그다음에 이제 컬러가 둘 다 모종의 그 코릴레이션을 갖게 하도록 하는 그런 릴레이션을 주는 데이터셋인데요. 근데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인베리언트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줬을 경우가 실제 뭔가 데이터 그 쉐입에 대응하는 이 H라는 파라미터에 더잘 단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준다 정도로 생각하고 알 수 있겠습니다. 공학적으로 실제로 효과를 보였다 정도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사실 여기서 가지고 갈 만한 그 테이크홈 레슨은 그 ERM이라는 그 기존의 트레이닝 파라다임 자체가 IID 어썸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IID 어썸션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그 문제가 이 캐설리티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 인바이러먼트 인베리언스 해야 된다는 그 어, 레슨은 좀 가져갈 만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랜드마크적인 논문이라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약간 좀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뭔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저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요. 네, 우선 좋습니다. 질문은 결국 네, 이 논문에서 공학적으로 한 거는 새로운 형태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도입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 훈련을 할 때는 그렇고 한 가지 느낀 점은 원래 처음에 모티베이션은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낙타와 소 얘기로 돌아가 보면 체인 데이터에서는 초원에 있는 소 그리고 사막에 있는 낙타만 주어졌을 때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실제로 데절트에 있는 소도 구별을 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구별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하는 작업은 트레인을 할 때 초원에 있는 소도 알려주고 사막에 있는 소도 알려준 다음에 이게 소다라는 거를 뽑아내도록 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뽑아내도록 하는 작업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훈련할 때 이미 모든 종류의 데이터셋이 주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거가 조금 원래 모티베이션과 좀 다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게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건데 뭐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충분히 다양한 인바이러먼트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충분히 다양하다는 게 모든 인바이러먼트의 모든 인바이러먼트를 설명할 만큼 다양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데이터셋에 방금 말씀하신 예시에 따르면은 소 플러스 데설트 데이터셋이 일정 포션 이상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소 플러스 데설트 데이터셋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는 OD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불가능하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그럼,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퓨샷 러닝 이런 쪽에 분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데이터가 주어지긴 하니까요. 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그냥. 그냥, 네. 저는 그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그냥 인바이러먼트를 뭐 하얀색으로 칠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워버린 그냥 소만 습하고 나타만 수식을 하면 오히려 이게 되게 완벽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근데 그러려면 휴먼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수라는 게 그 오브젝트에만 관련이 있다는 백그라운드에 사실 관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음, 인간이니까 알지만 안타깝게도 뭐 NLP의 그 다양한 자연어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가 백그라운드고 뭐가 오브젝트인지 사실 잘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이 유사해야 된다는 그런 포멀리즘은 휴먼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인베리언트한 걸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호연쌤이 저번에 피처가 뭐냐고 하는 질문에 약간 지금 꽂혔는데요. 피처가 뭐냐. 계속 고민이 많이 돼요. 피처가 뭐냐는 아, 질문은 되게 어려운 고민이고 중요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쩌면 약간 석사과정 내내 이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닙니다. 그냥 마무리를, 던져봤던 질문이었는데. 그럼 아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